북미 대륙의 심장을 꿰뚫는 거대한 다리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약속하며 희망을 안겨주었던 이 대규모 프로젝트. 그런데 말이죠.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었던 한 남자가 이 다리의 개통을 가로막겠다고 나섰습니다. 과연 그는 왜 이토록 중요한 연결고리를 단절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다리 하나를 짓고 막는 문제를 넘어 이 논쟁 속에는 미국 경제의 미래는 물론이고 국제관계의 새로운 흐름까지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그림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북미 대륙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를 이 다리에 얽힌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거디 하우 국제교입니다. 이 다리는 캐나다의 윈저와 미국의 디트로이트, 이 두 도시를 잇는 중요한 관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북미 경제의 핵심 동맹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바쁜 국경 통과 지점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은 그야말로 북미 무역의 심장이 뛰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기존에는 앰베서더 브릿지 하나가 모든 물동량을 감당해야 했기에 상습적인 정체와 비효율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양국의 경제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거디 하우 국제교 건설은 시작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이 다리는 그야말로 웅장함 그 자체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주탑과 강철 케이블이 엮어 만들어내는 거대한 구조는 마치 미래 도시의 일부를 보는 듯한 경외감을 선사하죠. 완공 시에는 기존 다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물류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북미 전역의 공급망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교량의 기능을 뛰어넘어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새로운 혈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기업들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죠. 이는 곧 양국 GDP 성장에 기여하고 수많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디트로이트와 윈저 지역 주민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희망의 상징이자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건설 현장에서는 이미 수천 명의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땀방울을 흘리며 이 거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의 기대와 희망을 한 몸에 받으며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거디 하우 국제교. 하지만 이 다리가 가져올 긍정적인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상황은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인물이 이 다리의 개통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인데요. 과연 그의 주장은 무엇이며 그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흥미로운 논쟁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북미 대륙의 한복판에서 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이 복잡한 이야기는 단순한 교량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전직 대통령의 반대 목소리, 과연 그가 내세운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표면적으로 다리 건설이 미국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캐나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거대한 경제적 파장과 복잡한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 다리가 놓이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의 경제적 중요성을 한번 짚어봐야겠죠. 두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매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상품과 서비스가 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데요. 그 규모는 실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두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하나가 미국에서 제조되어 캐나다에서 조립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 최종 완성되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복잡한 공급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핵심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거디 하우 국제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북미 전체의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인프라입니다. 기존 엠베서더 다리가 노후화되고 통행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새로운 교량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죠. 새 다리는 더 많은 화물 트럭이 신속하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곧 물류 비용 절감과 운송 시간 단축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결국 양국의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북미 경제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다리의 개통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북미 전체의 것이 경제에 심각한 타장이 미칠 것이라 경고합니다. 물류 병목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는 곧 생산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겁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이는 단순히 몇몇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일자리와 양국 경제 전체의 활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 다리를 막는 것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은 왜 이러한 경제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다리 개통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일까요?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의 반대 공세는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고 미국 우선주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는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경 인프라 문제는 유권자들에게 직접 와닿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캐나다와의 향후 외교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국경 인프라를 지렛대로 삼아 무역이나 다른 외교적 사안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과거 미국과 캐나다는 나프타 재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으며, 이때마다 국경 경제의 상호 의존성은 중요한 협상 카드로 활용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경의 인프라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통로를 넘어 국제 정치에서 강력한 협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죠. 결국 이 다리를 둘러싼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넘어 국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전략이 얽히고 설킨 더욱 심오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다리를 둘러싼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경제적 셈법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외교적 전략이 촘촘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죠. 전직 대통령의 거디하우 국제교 개통 반대 공세는 언뜻 경제적 논리에 반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다가올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는 국경 인프라 문제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라는 자신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각인시키려 하죠. 이는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경 문제, 특히 일자리 유출 우려나 자국 기업 보호 같은 이슈는 유권자들의 감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며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더없이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 셈이죠. 단순히 다리 하나를 막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향후 대선 캠페인의 주요 의제로 삼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캐나다와의 향후 외교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국경 인프라를 일종의 지렛대로 삼아 무역이나 다른 외교적 사안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과거 미국과 캐나다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 재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으며 이때마다 국경 경제의 상호 의존성은 중요한 협상 카드로 활용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양국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때로는 첨예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죠. 특히 목재, 유제품, 철강 등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주기적으로 무역 마찰이 불거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경의 핵심 인프라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물류 통로의 문제를 넘어 국제 정치에서 강력한 협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양국 관계에 미칠 외교적 파장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오랜 동맹국 사이의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고, 이는 더 나아가 북미 전체의 경제 협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다리를 둘러싼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넘어 국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전략, 그리고 미래 외교 지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더욱 심오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이 다리는 연결의 상징으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단절의 압력에 굴복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다리가 북미 공급망과 무역 파트너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국경 인프라가 단순한 통로를 넘어 외교적 협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제 그 시선을 좀 더 넓혀 북미 대륙 전체의 경제적 동맥과도 같은 공급망과 무역 관계에 이 다리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 중 하나죠. 매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가 이 국경을 넘나들며 양국 경제는 상상 이상으로 깊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핵심 분야에서는 부품 하나하나가 국경을 여러 번 오가며 조립되는 복잡한 공급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생산된 부품이 다른 쪽에서 가공되고 다시 원래 국가로 돌아와 최종 제품으로 완성되는 시기죠.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거쳐 현재의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로 이어지며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거디 하우 국제교는 바로 이러한 북미 경제 통합의 핵심 동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국경 통로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물류 지연이 만성화된 상황에서 이 새로운 다리는 숨통을 트이게 할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운송 시간을 단축시키며 결과적으로 북미 전역의 기업들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만약 이 다리의 개통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단순히 디트로이트와 윈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 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생산 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원하는 물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리 개통 반대 공세는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언제나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다리 반대에는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자신의 외교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미국과 캐나다는 여러 차례 무역 분쟁과 외교적 마찰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 과정에서 관세 부과와 같은 강경한 조치들이 오가며 양국 관계에 큰 긴장감을 불어넣기도 했죠.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국경 인프라를 둘러싼 현재의 논쟁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국제 정치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정 인프라를 지렛대 삼아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거나 자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오랜 동맹국 사이의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거디 하우 국제교를 둘러싼 이 논쟁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담론이 북미 경제 협력의 근간은 물론 국제 외교 질서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쫓아 오랜 시간 쌓아온 경제적 동맹관계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쉽사리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물음은 단순한 경제적 판단을 넘어섭니다. 또한 이 다리가 상징하는 연결의 가치는 단절을 요구하는 압력에 과연 어떻게 맞서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북미 대륙을 잇는 이 거대한 다리가 단순한 교량을 넘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과 함께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통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디하우 국제교를 둘러싼 사태는 우리 시대의 보호무역주의와 국제협력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비단 미국과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질서와 미래 외교 지형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국경을 잇는 이 거대한 다리가 미래의 연결의 상징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단절의 상징이 될지 그 선택은 결국 우리가 지켜봐야 할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적 전환점에서 벌어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의 이면을 탐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